자, 수업합시다. 오늘 돌림 힘 두 번째 시간이야. 오늘은 뭐야? 물체의 평형이야. 물체의 평형이라고. 물체가 평형되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야. 그랬더니 평형이야. 물체의 평형이야. 물체가 평형되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또 다른 말로 할까? 물체의 평형과 안정성이야. 뭐 되어 있다는 뜻이니? 정지되어 있다는 뜻이야. 물체가 힘의 평형이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정지되어 있다는 뜻.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거야. 힘의 평형이 돼서 모든 힘의 알자 힘이 얼마야? 0이지. 그러면 알자 힘이 0일 때만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정지가 되어 있거나 물체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야. 바로 뭣도 정지되어 있고 힘의 평형도 성명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봐. 우리 힘의 평형 잠깐만 보고 올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지. 힘의 평형이야. 힘의 평형. 알겠니? 중학교 때 뭐라고 했어? 힘의 평형은 어떤 물체가 있고 어떤 물체가 있는 거야. 됐니? 두 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힘의 크기가 같고 힘의 방향이 반대해야 돼. 힘의 크기가 같고 됐니? 힘이 반대 방향이어야 돼. 반대 방향. 이렇게. 이게 힘의 평형인 거야. 됐니? 두 번째, 한 물체에 작용하는데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지? 작용점이라 그러지. 작용점. 요 작용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힘에 갖고 방향이 반대긴 한데 작용점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 만약에 얘는 이렇게 있고 힘의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지. 근데 이 힘의 작용점이 일직선상에 있진 않지. 됐니?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회전하겠지. 얘가 이렇게 돌아버리겠지. 우리 눈에 이게 계속 연속적이라면 됐니? 시계 방향으로 돌아버리겠다. 그지? 이건 힘의 평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의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고 작용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야. 또는 작용점이 같은 작용점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됐어요? 우리는 교육과정상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보면 만약에 물체가 3개라면 어떻게 돼야 돼? 물체가 3개라면 힘이 3개라면 물체가 3개가 아니라 물체 하나에 힘이 3개라면 나오진 않아. 하나, 둘, 3개 있다면 이렇게 이런 경우도 하나는 알고 있어. F1, F2, F3 힘의 평형이야. 됐니? 이 힘의 크기가 모두 같고 이 각도가 120도라면 세 힘의 평형이 성립하기도 해. 알고는 있어. 참고사항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세 힘이 같고 얘네들이 120도면 됐니? 이것도 힘의 평형이라고 부를 수 있지? 봐봐. 얘하고 힘이 나란하지 않지. 나란하다는 건 180도 상상에 있어야 이걸 나란하다 그러는 거야. 근데 요 힘 F1과 F2가 나란하지 않지. 서로 120도의 각을 가지고 같은 크기의 힘을 갖고 있지. 그럼 나란하지 않을 때는 힘의 합력을 어떻게 구하냐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구한다는 건 얘하고 여기에 평행하게 있어야 돼. 두 번째,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그거의 대각선의 길이,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F1, F2의 합력이 요 무슨 색이라 그러더니 이거 주황 색깔의 분필과 같은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얘가 지금 얘하고 크기가 같으니까 당연히 얘하고도 크기가 같겠지. 그러면 얘하고 크기가 같은데 요게 120도면 이게 60도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그럼 60도의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요 변의 길이는 무조건 같겠지. 정삼각형일 테니까. 그러면 얘 크기가 모두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길이하고 다시 요 길이 F3하고는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돼? 180도일 거 아니야. 방향이 서로 반대고 힘의 크기가 같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도 힘의 평형 조건에 들어오는 거야. 힘의 평형 조건에 들어올 수 있어. 내 말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힘의 평형이라는 말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
됐니? 이럴 때 힘의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의 평형이 되면 힘의 평형이 되면 알자 합력, 즉 알자 힘이 0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정지 또는 우리 앞 시간에 배웠잖아. 알자 힘이 0이면 정지만 하나? 하나 더 할 수도 있지. 뭣도 돼? 뭣도 돼? 등속도 되잖아. 등속도. 알겠니? 등속 운동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물체가 평형이 되려면 힘의 평형만 갖고 되는 건 아니야. 돌림 힘의 평형도 나타나야 되는 거야. 돌림 힘의 평형도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돌림 힘의 평형이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 전 시간에 잠깐 했어. 됐어요? 전 시간에 요 설명 안 하고 그냥 잠깐 했는데 뭐 때문에 한 거지? 이렇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약간 옮길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어떤 받침점상 위에 있고 얘도 만약에 받침점상에 있으면 요 물체가 정지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물체가 정지돼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힘의 평형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힘의 평형 조건이 있다는 건 이 아래쪽으로 무슨 역을 받아야 돼? 중력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요 물체와 요 물체를 이 위로 F1, 이 물체를 F2 이렇게 잡아 받쳐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중력과 F1, F2의 합력이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됐지? 이건 힘의 평형 조건이야. 근데 얘가 안정돼서 정지돼 있으려면 돌림 힘의 평형도 작동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돌림 힘의 평형은 어떻게 작동해야 되겠어? 하나를 보면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우리 전 시간에 보면 돌림 힘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를 뭐라 할까? 작용점 A라 그럴까? 얘를 자역점 A라 그럴게요. 얘를 자역점 B라 그랬고요. 됐어요? 그러면 작용점 A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얘를 뭘로 본다? 회전축으로 본다면 잘 봐야 돼. 회전축으로 보면 이 물체가 받는 뭐가 있어야 돼? 요 물체가 받는 중력이 있겠지. 근데 전 시간에 없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물체의 무게중심점은 그 물체의 무게중심점을 찾는 거야. 그 물체의 무게중심점이 마치 이 전체의 무게의 한 점에 있는 것과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해볼게. 이 길이가 전체 5m야. 이 길이가 전체 5m야. 그리고 이 물체의 질량은 10kg야. 10kg이야. 10kg이야. 그러면 저 10kg이 밀도가 일정하다면 5m의 균일하게 힘을 받고 있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균일한 밀도를 갖고 있다면 걔가 균일하게 5m의 일정한 양의 중력을 받고 있는데 그거나 이 물체의 무게중심점 5m 중에 2.5m가 되는 지점, 2.5m가 되는 요 점에 얘가 지금 10kg의 힘을 균일하게 받고 있다면 이 점에 이 물체의 질량이 모두 있는 것과 어떻다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지금 골고루 중력을 받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전체적으로 중력을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얘의 무게중심점에서 요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는 것과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무게중심점을 먼저 공부하고 왔었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 물체가 받는 중력에 뭐가 있어야 돼? mg가 돼야 되겠지? mg에 뭐가 있어? mg에 무슨 방향이라 해야 돼? 이거 시계 방향에 돌림 힘이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즉 B라는 받침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오른다? 얘는 올려서 이 방향이니까 이거 뭐야? 반시계 방향에 뭐가 있어야 돼? 돌림 힘이 있겠지.
그럼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 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을 합을 내면 그 돌림의 합이 0이 되었을 때 얘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힘의 평형이 0이고 합력이 0이고 그다음에 돌림의 합이 0이 되었을 때 요 물체는 물체의 평형 상태에 도달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지돼서 가만히 있으면 물체 평형 상태인데 즉 힘의 평형만 가지고는 물체 평형 상태라고 하지 않는 거야. 무슨 상태까지 있어야 돼?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까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물체 평형 상태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지된 모든 물체는 돌림 힘 평형과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니까 자꾸 계산 문제로 내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몇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겠지. 잘 봐. 첫 번째, 이 문제를 푸는 건 요령은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자, 봐봐. 무게가 300N인 A하고 600N인 B가 시소에 앉아 있을 때 시소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자, 간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됐죠?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래. 그럼 얘네들은 둘이 앉아가지고 뭐가 있어요? 물체 평형 상태에 도달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물체 평형 상태에 도달돼 있으니까 1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 힘의 평형 상태가 돼야 되겠지. 얘는 1번 무슨 상태가 돼야 돼? 힘의 평형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힘의 평형 상태. 됐습니까? 두 번째, 얘는 물체가 지금 뭐 돼 있다 그래서? 수평에서 정지돼 있다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너 돌림 힘. 토크야. 돌림 힘에 뭐 돼야 돼? 평형 상태도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문제를 푸는 요령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푸는지는 그때그때 요령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힘의 평형 상태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돌림의 평형 상태가 있겠구나. 이 조건만 가지고 만족하시면 돼요. 갑니다. 그때 받침대로부터 A까지 거리는 2m일 때 받침대로부터 B까지의 거리는 R은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거지. 자, 시작합니다. 이 문제 푸는 요령은 아주 간단해. 1번 힘의 평형. 이거 먼저 계산해.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을 계산할 때 잘 봐. 얘는 어떤 힘이 있는지 표시를 하는 거야. 표시. 기본이 표시하는 거야. 됐니? 근데 이 문제는 잘 봐. 아래쪽으로 오케이 600N이에요. 얘는 아래쪽으로 300N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없나? 요 물체 시소라고 합시다. 시소의 질량은 무시합시다. 시소의 질량은 현재 무시야. 알겠니? 그럼 지금 아래쪽으로 얼마 힘 작용하고 있어? 얘를 F1이라고 할게요. 얘를 F2라고 할게요. 그러면 중력 방향으로 F1, F2가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근데 힘의 평형이 되려면 모든 물체의 합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위쪽 방향으로 힘이 얘하고 얘를 더한 힘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즉 힘의 평형이 작용하려면 아래쪽 방향으로 F1 더하기 아래쪽 방향으로 F2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의 평형이 되려면 이 아래쪽 방향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쪽으로?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있을 거야. 이 문제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밖에 없어? 요 힘 하나밖에 없네요. 요 힘 하나밖에 없네요. 됐니? 그래서 받침대가 받는 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받침대가 받는 힘이 얼마야? 이건 자동으로 나오네요. 왜? 600, 300.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900. 됐습니까? 두 번째 봐. 얘는 돌림 힘의 평형도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돌림 힘의 평형도 있어야 돼요. 그럼 돌림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자 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2.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를 뭘로 잡아? 회전축으로 잡아야 되겠지. 여기서 회전축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네. 얘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돌림 힘 누구야? R 곱하기 600. 오케이. R 곱하기 600이 돼야 되겠죠. 이게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돼야 되겠죠. 됐니? 그럼 얘는 이 방향이 돼야 되겠죠.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돼야 되겠죠.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얼마야? 2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300. 됐습니까? 그럼 R은 얼마면 되겠어? 1이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얼마야? 600.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매우 단순하죠? 됐어요. 그래서 받침점이 받고 있는 문제를 물어봤다면 900.
그 다음에 됐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아까 이 얘기예요. 아까 잠깐 하고 왔는데 힘의 평형이 0이 되는 거야. 자, 계속 갑니다. 자, 봐.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란다.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풀고 갑시다. 22페이지에 7번이랍니다. 그림은 학생이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막대에 걸치고 손으로 막대를 연직 아래로 당겨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의 어깨에서 물체까지 거리는 60cm, 그 다음에 손까지의 거리는 30cm 오른 건 아주 간단하죠, 얘는. 됐어요? 자, 첫 번째 볼게. 여기 있네. 얘부터 할게. 됐니? 막대가 어깨를 누르는 힘은 얼마야? 막대가 어깨를 누르는 힘은 얼마야? 막대가 어깨를 누르는 힘. 여기서부터. 얼마일까? 얘 100N이지. 됐니? 근데 이 막대는 여기에 뭘 이루고 있어야 돼?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뭐가 돼야 돼? 힘의 평형을 얘기하는 거지. 됐니? 그러면 봐라. 지금은 정석적으로 내가 지금 풀어주려고 해서 요령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요령을 하면 편하긴 한데 조금 있다. 자, 봐. 얘가 돌림힘 평형이 되려면 우리 곧 중학교 뭐 2학년 때인가 지뢰 때 배운 거하고 똑같이. 됐니? 이거 곱하기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이게 우리가 지금 돌림힘으로 배우면 뭐지? 거리 곱하기 힘이지. 어느 방향이야 이거? 반시계 방향이지. 그러면 봐라. 이거 곱하기 이 힘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가 돼야 되겠지. 그럼 잠깐 봐. 식으로 한번 써볼게. 얘를 A라고 할게. 라지 R이라고 그럴게. 이걸 스몰 R이라고 그럴게. 무슨 말인지 봐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라지 M이라고 해볼게. 이쪽을 스몰 M이라고 해볼게. 됐니? 요령을 비우는 거야. 돌림 평형이라면 라지 R 곱하기 라지 M은 됐니? 그러면 스몰 R 곱하기 스몰 M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러면 얘네들이 곱해서 같으려면 됐니? 곱해서 같으려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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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같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B는 얘하고 얘하고 B에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돼?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알겠어? 내가 말을 잘못했니? 자, 봐봐. 얘가 커지며 됐어요? 근데 얘가 커진데 같아지려면 얘는 그럼 작겠지.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그런데 봐. 얘가 크면 얘는 어때야 돼? 작겠지. 그럼 얘는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어차피 곱해서 같으면 이게 크고 이거 작고 이거면 이게 작고 이게 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반비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아, 거리가 크고 그럼 얘는 거리가 작지. 거리가 작은 데서는 질량이 커야 되겠고 거리가 큰 데서는 힘이 작아지면 되겠지. 즉 이게 커지는 만큼 이 B 대 요 B는 어떻게 돼야 돼?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더라라는 거야. 굳이 식으로 안 써봐도 곱해서 같으려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걸 돌리는 힘을 안 쓰더라도 우리가 몇 번 하다 보면 아, 얘 B가 2 대 1이구나. 거리 B가. 그러면 힘의 B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2가 돼야 되겠지. 이 얘기야 지금 선생님 말이. 이걸 말로 하면 반비례라고 한단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얘네들의 B가 2대 1이면 얘네들의 B는 1대 2가 돼야 되겠지. 굳이 돌림 힘을 쓰지 않더라도 식을 안 써더라도 내 말 이해 갔니? 거리와 힘과의 관계가 돌림 힘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는 건데 무슨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돌리는 힘을 계속 쓸 게 아니라 아 이거 여기가 회전축으로 보면 이 힘 곱하기 이거나 이 곱하기 여기서 누르는 힘이 같아야 되지 2대 1이야? 그럼 나는 1대 2가 돼야 되네. 얘가 200N이 바로 나오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뭐 어떻게 돼야 돼? 물체 평형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지금 뭐야? 100, 아래쪽으로 얼마야? 200이 작동하고 있다고. 그럼 내 어깨는 얼마로 올리고 있냐고. 어깨를 올리고 있냐고. 그럼 내가 이 어깨를 얼마의 힘으로 떠받쳐야 되는 거야? 이 어깨를 떠받치는 힘은 얼마가 돼야 돼? 300N을 떠받쳐야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내 어깨에서 밀어내는 힘은 300N을 줘야만이 이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거야.
이게 힘의 평형인 거잖아. 이게 힘의 평형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됐니? 그래서 막대가 어깨를 누르는 힘. 됐니? 봐. 막대가 어깨를 누르는 힘, 어깨가 막대를 떠받드는 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막대가 어깨를, 어깨가 막대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국어 선생님 노크 좀 해드려라. 됐니? 됐습니까? 그래서 막대가 어깨를, 어깨가 막대를 같아야 된다. 알겠니? 작용, 반작용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막대가 어깨를 누르는 힘 얼마가 돼야 돼? 300이 된다고.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간단하죠? 왜 나 혼자만 간단하지? 나 혼자만 간단한 거야? 용이야. 그지? 간단하지? 나만 간단하네? 태영아, 간단하지? 나 혼자 간단한 거네. 손이 막대를 하면 손이 막대를 하면 손이 막대를 누르는 힘은 50이요? 이 5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힘이 더 크고 얘가 50이면 이쪽으로 넘어뜨리겠지?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나 혼자 됐니? 어차피 얘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돌림의 합력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렵지 않아. 몇 번만 하면 어렵지 않아. 알겠니? 몇 번만 하면 돼. 됐어요. 돌림 힘의 평형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이제 어려워졌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야. 봐봐. 이런 문제인데. 자, 22페이지에 8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야. 이제 앞으로 조금씩 하면 봐봐. 그림 상황에서 받침점을 축대로 해서 받침대를 축으로 사용할 때 옳은 것은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하고요. 막대의 밀도는 균일하며 막대의 두께와 폭은 무시합니다. 됐어요? 이 상황이래.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보기를 빼먹었는데 무슨 상황이야 지금? 평형 상태에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요 받침점에 여기에 얼마짜리를 달고 3kg짜리를 달아놨지? 됐니? 그런데 얘가 그대로 정지되어 있더래. 됐니? 그럼 무슨 상태야? 물체 평형 상태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무슨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맞아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는 3kg지. 근데 봐. 여기서 쭉 가는데 이 전체가 밀도가 균일하다 그랬어. 그러면 전체 길이가 몇 미터? 3m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 3m가 균일한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1.5m 되는 이 점에 무슨 점이 있어? 무게중심점이 1.5m에 딱 있는 거지. 그러면 받침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받침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물체 무게에 의한 돌림 힘이 어느 쪽으로 돌아? 시계 방향으로. 됐니? 두 번째, 이 물체 끝에 있는 이 3kg짜리에 의해서 무슨 힘이 돌아? 반시계 방향으로. 됐니? 그럼 여기에 돌림 힘과 여기에 돌림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지. 그래서 그 돌림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저 새끼가 정확하게 뭐 돼 있겠어? 정지돼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식을 쓰면 또 식을 쓸게 오늘은 돌림의 평형은 얘 돌림 힘은 거리 곱하기 힘이지. 됐니? 오늘은 정석적으로 거리 kov하기 힘 1 곱하기 얼마? 30. 왜냐하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중력 가속도가 얼마야? 10이지. 질량이 3이니까 중력은 mg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 중력 가속도까지 곱해서 30N의 힘이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너희들이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봤을 때 왼쪽. 됐니? 왼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은 거리 곱하기 30 뉴턴 미터. 이렇게 돼야 되겠지? 단위 생략. 그러면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쪽으로 돌아야 되겠지? 저 새끼 질량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무게는 얼마야? m 중력가속도 g 곱하기 여기서부터 축으로부터 거리, 축으로부터까지 거리가 돌림 힘이잖아. 축으로부터 거리를 재는 거 알겠니? 축으로부터. 그럼 축으로부터 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돼야 돼? 1.5. 근데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1. 그럼 1.5에서 1 빼면 되겠네? 그럼 얼마가 돼야 돼? 0.5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30은 뭐 곱하기 0.5 하면 되겠어요? 여기 60이면 되겠죠? 그럼 얘 질량은 얼마짜리야? 6kg짜리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건 정석적인 풀이가 되겠고 아까 내가 잠깐 쉽게 하면 뭐 이런 거 굳이 정석적으로 하냐? 힘드니? 쉽게 하면
받침점으로부터 거리 B가 0.5. 얘는 얼마? 2대 1이네. 받침점으로부터 거리가 1m 대 0.5는 2대 1이지. 그러면 이쪽이 힘이 평형이라면 힘의 비가 같아야 되겠지. 2대 1, 1대 2. 그럼 여기 몇 킬로그램짜리 닮은데 여기 6kg짜리를 닮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나와버리는 거고. 비를 알면. 알겠니? 돌리는 힘은 힘 곱하기 거리야. 알겠어? 그래서 거리와 질량은 서로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래서 거리가 커진 만큼 질량이 작아지지. 또 혼자 하네. 거기서 혼자 했다? 나 혼자 했어? 됐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돌림. 여기서 말하는 물체 누가 돼야 돼? 얘가 물체, 얘는 막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돌림 힘은 얼마야? 1 곱하기 30이니까 30 맞네요.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 즉 이 물체는 이 방향으로 도니까 뭐야 이거? 반시계 방향? 그럼 시계 방향은 얘가 돼야 되겠지. 근데 어차피 이거 식이 나왔으니까. 됐어요? 식이 나왔으니까 식대로 써줍시다. 시계 방향 돌리면 얘가 돼야 되겠지. 얼마가 돼야 돼? 2 뭐야 이거? 얼마가 돼야 돼? 6 m이 뭐야? m 곱하기 2 설명이 안 된다. 그지? m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0.5가 돼야 되겠지. 시계 방향 돌리면 얘를 말하는 거니까. 설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모르거나 그러진 않죠? 됐어요. 얘 질량 얼마가 돼야 돼? 6kg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6kg. 됐어요? 자, 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야. 자, 어마무시하게 나온다, 알겠니? 이 그림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너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니? 본 적 없니 혹시? 우리나라 전통 저울이잖아. 우리나라 전통 저울이다. 물론 지금은 다 디지털을 사용하겠지.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이 막대기하고 이 추 몇 개 가지고 저울을 쟀단 말이야,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가끔 나오긴 하는데 긴 막대기에다가 줄 하나 달고 추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를 판매한다든가 했어. 한 번도 본 적 없니, 네 이거? 니는 없겠다, 그지? 근데 요즘도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이거 쓰기도 해. 왜냐면 얘 갖고 다니기가 편하거든. 알겠니? 이런 갖고 다니기가 되게 편하겠지? 왜냐면 막대기하고 줄만 몇 개 있으면 되잖아. 알겠어요? 물론 지금은 거의 쓰지 않겠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디지털화 돼 있어가지고 저울이 정확하잖아. 근데 얘를 말하는 거지. 역시 내가 풀렸습니다. 자, 해보자. 그림과 같이 물체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손저울.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자, 여기서 답은 뭐야?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 됐니? 그럼 수평을 유지하고 있네. 자, 여기 잘 봐. 얘가 줄이 돼야 되겠지. 이 문제는 트릭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트릭 때문에 주로 틀려오는 거야. 이 문제는 정말 트릭이 하나 있단 말이야. 어떤 트릭이 있는지 봐. 힘을 다 표현해봐. 그 힘을 하나를 너희들이 빼먹을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야. 해볼게.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보기에서 고르고 중력가속도는 10입니다. 내가 힘을 다 표현했는데 봐봐. 어떤 힘이 빠지는지 잘 봐. 이 물체가 있으니까 이 물체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지. 물체 F. 물체 힘 있겠지. 당연히 이 아래쪽으로 추가 달려 있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추의 힘, 됐니? 물체 힘, F추. 됐어요? 힘 다 했나? 힘 다 했어? 하나 빠졌지. 됐니? 이 나무 막대. 이 막대기도 중력 받을 거 아니야. 이 막대는 중력을 안 받는 게 아니야. 지문상에서 저 물체 무게를 무시한다 그러지 않는 한 저 물체 나무도 분명히 저 실추로 인해서 어떻게 돼? 힘을 받아 안 받아? 받아. 힘을 받아. 그리고 이 전체 잘 봐. 이 무게가 얼마짜리야? 전체 길이가 중심으로부터인데 아까 어디 써 있었는데? 이 물체 얼마지? 중심 10cm. 물체 얼마니? 왜 안 써있지 지문에? 이거 60cm짜리야? 내 책에 안 써있니?
써 있어. 근데 왜 여기는 안 써 있니? 어디서 빠졌니? 써 있다. 근데 책엔 써 있지. PPT에만 빠졌냐? 왜 어디서 빠졌지? 써 있지. 전체 60cm짜리야. 알겠니? 60cm짜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요 중심에서 이만큼 됐니? 이 뭐랄까 물체의 뭐라 F 막대라고 하자. 막대의 힘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힘이 몇 개야? 아래쪽으로 힘이 몇 개야? 3개야. 아래쪽으로 힘이 3개라고. 그러면 이 실이 장력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작동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실의 장력을 구하란다면 이거 다 구해서 더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자, 봐. 물체의 무게는 얼마냐? 여기 있네. 줄이 당기는 힘은 얼마냐? 돼 있죠? 줄이 당기는 장력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 세 번째. 회전축을 할 때 물체의 이건 좀 이따 합시다. 됐니? 자, 이제 여기서 현재 얘는 정지되어 있지. 그럼 정지되어 있으면 이 줄을 회전축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쉽겠지. 왜냐하면 얘는 이 회전축을 얘가 회전축이다. 얘를 축으로 보면 얘는 이 방향이니까 어느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힘이 하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이 방향과 이 방향, 즉 어느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에 힘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 2개랑 시계 방향으로 힘 돌림 힘 2개가 합쳐서 얼마 하면 되겠어?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아주 나머지 산수는 되게 쉬워졌지? 자, 씁니다. 써볼게. 중력 가속도는 10이라 그랬으니까 얘 질량은 얼마야? 1. 그러면 10 곱하면 10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여야 돼. 설마 중심에서부터 재면 안 돼.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를 재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를 재서 됐니? 얼마야? 0.3이 돼야 되겠지. 왜? 이게 중심이면 60c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10이니까 이거 20, 여기 10도 있으니까 30 되겠죠? 됐니? 정확한 표현하기 위해서 30은 0.3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 얼마야? 10N 곱하기 0.3. 아이고야. 0.3 더하기 얘가 이쪽이니까 얘는 이 방향에서부터 재는 거지. 그러면 회전축으로부터 얼마? 20cm. 근데 얘 질량은 나와 있어. 막대 질량이 0.5라고. 됐니? 그러면 0.5 곱하기 10 하니까 얼마야? 5 곱하기 얼마야? 0.2. 이 두 개를 그냥 여기서 더할게요. 예, 됐죠? 이 두 개 더한 것과 뭐는 이 방향에서 돌아가는 힘. 어느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겠죠? 됐니? 거리 있어요. 얼마? 이 물체의 힘 F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0.1 되면 돼. 그러면 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오겠죠. 산수가 많아서 그렇지 아주 쉬운 편이야. 됐어요? 그럼 끝내줍니다. 이거 얼마야? 3. 이거 얼마야? 1. 전체 합이 얼마야? 4네. 그럼 얘가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가 4가 되려면 얼마면 되겠어? 40이면 돼야 되겠죠? 물체의 무게는 40N입니다. 질량 물어봤으면 4kg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무게를 물어봤으니까 40N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건 되게 쉽죠? 왜 얘가 쉬운 거야? 아까 한 대로 얘는 이 아래쪽으로 추가 1kg, 이쪽으로 추가 0.5kg, 이쪽으로 추가 얼마? 물체가 얼마? 4kg. 그러면 얘네들이 이 전체 아래쪽으로 받는 건 얼마야? 5.5kg의 아래쪽 중력이 받겠죠? 그럼 나는 위쪽으로 얼마를 받으면 되겠어? 같은 힘의 크기를 받으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야? 위쪽으로는 5.5kg 곱하기 10 됐어요? 55N이 돼야 되겠네요. 60N은 아닐 것 같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갑니다. 막대의 중심을 회전축으로 할 때 추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과 자, 봐. 추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 추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인가? 물체 무게에 의한 돌림힘은 평형을 이루어? 자, 봐. 다시. 이건 그냥 산수가 아니라 말이야, 말. 자, 지금 이 문제 디귿은 뭘 바꾸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요 줄을 회전축으로 해서 방금 문제를 푼 거지.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하나 생겼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평형을 이뤘지. 근데 이 지문 봐봐. 막대의 중심을 회전축으로 할 때. 그러니까 회전축을 바꾸라는 거야. 너를 회전축으로 하는 거야. 어차피 봐라. 이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내가 회전축을 바꾼다고 해서 물체가 갑자기 어때? 힘이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 내가 회전축, 내가 회전축, 뭘만 바꾼 거야? 기준을 바꾼다 그래서 얘네들이 받고 있는 어떤 힘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겠니? 됐어요? 자, 갑니다. 그래서 막대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축을 할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축을 한다고? 하지. 추의 무게에 의한 돌림. 그럼 이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돌림 힘과 물체 무게에 의한 돌림. 물체 무게에 의한 돌림. 요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얘네들은 평형을 이룬다. 맞아, 틀려? 빨리 봐. 맞아? 그럴 수 없지. 힘이 표시가 하나 덜 돼 있지. 뭐가 덜 돼 있어? 그래. 이 줄도 이쪽으로 올리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힘을 다 쓰면. 그럼 얘가 회전축이 되면 이렇게 돌아가려는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여기서 줄이 올라가는 힘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얘만 어떻게 돼야 돼? 이 방향으로 가는 거.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두 개의 돌림힘의 합과 이 힘의 돌림힘의 합이 같아야 되겠지. 됐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무게에 의한 거. 즉 얘하고 평형을 이룬다 그랬어? 안 돼. 얘하고 합친 다음에 얘랑 평형을 이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 정도 갖고 표정들이 어두컴컴해지지? 어둡지 않지? 돌림힘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더 할까? 자, 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23페이지 1번이네요. 봐봐. 그림과 같이 균일한 직육면체 막대 점 O와 P점을 받침점을 놓고 물체 A를 막대의 오른쪽 끝에 올려다 놓았더니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수평을 유지하고 있단다. 됐어요? 그때 각각 막대와 A의 질량은 2kg이고 막대는 5m고 O하고 P 사이 거리는 4m예요. 그림상에 다 있어요. 됐니? 자, 힘을 다 표시해봐. 힘을 다 표시해본다. 자, 중력에 의한 힘. 어느 쪽? 이쪽으로. 됐어요? 힘이 있겠지. 또 있지. 요 물체 무게가 얼마나 그랬어? 2kg이야. 됐니? 근데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5m야. 그럼 가운데 점에 뭐 있겠어요? 가운데 점에 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힘이 또 있겠지. 이렇게 중력에 의한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 네,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하나 있겠지. 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됐죠? 이것만 있어? 얘도 있잖아.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겠지. 그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몇 개? 2개.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몇 개? 2개.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돼야 돼? 지금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 줘. 그렇지. 얘는 지금 뭐야? 알짜 힘 얼마야? 0이야. 정지된 모든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의 그 값은 얼마야? 0이야. 정지된 모든 물체가 받는 힘의 그것은 0이 돼야 되지. 자, 봐. 이제 얘야. 잘 봐야 돼.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P점과 O점. 이 문제인데 여기서 받침대가 작용하는 힘과 여기서 받침대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대 몇이냐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서 얘만 계산 문제네. 야, 요것도 해놓고 계산합시다. 그럼 디귿까지 해놓고. 자, 봐. 디귿. P를 회전축으로 하래. P 여기 있네. 얘를 회전축으로 하래. 얘를 회전축으로 하래. 했을 때 A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 여기서 A에서 작용하는 중력. 얘잖아. A. 그럼 이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얘가 회전축이면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힘을 무슨 방향이라고 하면 되겠어? 시계 방향이라고 하면 되겠지. 됐니?
돌림 힘과 5점에서 막대 5점에서 막대가 작용하는 힘의 돌림 힘의 방향. 그래 얘는 여기서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하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 지금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 저게 또 얘를 축으로 두면 얘도 저 방향으로 두니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일 거 아니야. 알겠어? 얘만 지금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만 이 방향으로 도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를 축으로 하면 얘만 반시계 방향이래. 그럼 이 두 개의 힘을 구해서 이 힘과 같으면 얘가 지금 뭐야? 물체 평형 상태에 있게 되겠지. 설마 이해 갔니?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향 같다. 이 말은 맞네 지금. 그럼 이제 얘만 계산 문제로 풀자. 얘 계산 문제로 풀겠습니다. 막대를 떠받들고 있는 힘이야.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P, Q. 여기 말하는 거야. 서로 몇 배냐라는 건데 산수 하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산수가 조금 있을 것 같아. 귀찮을 것 같은데. 해볼까? 자, 봐. 아까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얼마야? mg. 그럼 얘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얼마야? 똑같네. mg. 됐어요? 그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얼마야? emg. 여기까지 되죠? emg다. emg가 되네. 그럼 봐라.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거 하나 있지.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거 하나 있지. 됐어요? 그럼 제가 5니까 F5. 얘가 P니까 FP. FP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아래쪽으로 mg, 여기 아래 mg가 돼야 되겠지. 그럼 2mg. 근데 이 식 하나에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여기서 안 풀리겠지. 그래서 하나가 더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중력 평형. 힘의 평형. 두 번째 뭐 있어? 돌림힘 평형. 돌림힘 평형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회전축을 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회전축을 쓰냐에 따라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도 있고 문제를 조금 어렵게 풀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서 어떤 회전축을 쓰는 게 좋겠어? 이 문제는 뭐 어떤 걸 써도 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회전축을 요거 하나 잘 봐. 다시. 회전축에서 돌림 힘은 얼마야? 회전축의 돌림 힘은 얼마야? 회전축의 돌림 힘. 에이 그러지 마. 회전축에서 돌림 힘은 얼마야? 대영아, 회전축에서 돌림 힘은 얼마니? 0이야. 왜 고민을 했어? 회전축에서 돌리면 무조건 0이야. 왜 그래? 힘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돌림 힘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돌림 힘이야. 힘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힘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근데 회전축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0이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힘은 있지만 돌림 힘은 없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봐. 이제 너희들이 문제 풀다 보면 돌림 힘의 회전축은 내가 정하는 거야. 어떤 걸 정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나 봐야지. 지금 1번 식에서 얘하고가 몇 배냐라고 묻는 문제를 풀려고 해. 근데 1번 식에서 얘가 왜 안 풀리는 거지?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2개니까 안 풀리는 거지. 알겠니? 그럼 선생님 돌림 힘을 이용해서 이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알겠니? 둘 중에 하나 내가 이거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FP를 알면 자동으로 F5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겠니? 여기까지 되지?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얘를 회전축으로 사용할 거야? 얘를 회전축으로 사용할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답이 나와. 근데 선생님 저는 얘를 회전축으로 사용할게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답은 안 나와. 회전축을 어떤 걸 써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게 회전축이면 이거 하나 이쪽으로 시계방향. 이거 시계방향이다. 얘도 어때? 이쪽으로 시계방향, 얘는 이쪽으로 반시계방향 평행이 나타나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평행하려면 얘 P 점에서 FP, 여기서 F5 둘 다 어떻게 돼? 사라지지. 안 왔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서 둘 중에 하나는 찾아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회전축을 선택할 때 내가 아무데나 선택해도 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회전축을 찾아야 되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점을 회전축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그럼 답이 안 나온다고.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F5나 FB가 여기서 힘의 평형에서 얘가 두 개이니까 안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를 회전축으로 선정을 해야지. 이해됐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멀리 갔다 왔다. 됐죠? 나는 이 점을 회전축으로 잡든지 이 점을 회전축으로 잡을 거야. 난 이 점을 보기 좋게 왼쪽 끝에 있는 걸 잡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봐. 여기가 왼쪽 끝이 회전축이 되면 여기서 돌리면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봐. 싹 잠깐 지울게. 그러면 얘가 회전축이 되면 요 점에서 얘는 이 방향으로 이 점에서 얘도 이 방향이 되고 얘는 여기서 윗방향이 돼야지. 힘이 3개가 나오는 거지. 돌림이 3개 나오잖아.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림 2개와 반시계 방향 돌림에 하나를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돼? 같다야 식이 성립되겠지. 그래서 아까 얘가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근데 전체가 얼마가 돼야 돼? 중간점. 이 길이가 5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2.5m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 그냥 M으로 합시다. 잘 봐.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그냥 M으로 해도 돼. 그럼 여기 잠깐만 봐. 요거 아까 4M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숫자를 쓸 것 같으면 요거 2 있고 여기에 중력가 속도가 10이 없네. 없다. 됐어요? 그럼 얼마가 돼야 돼? 4G 쓰면 되겠죠? 중력가 속도가 없어서.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G. 그럼 얼마가 돼야 돼? 2.5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2G 플러스 이쪽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가 돼야 되겠죠? 5 더하기 얼마가 돼야 돼? 얘도 2G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방향이 돼야 되는 거야?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을 구했단 말이야. 그럼 반시계 방향의 힘은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저게 FP 됐어요?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로 나와 있어? 4가 나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FP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FP를 구하면 나는 여기다 FP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럼 FP를 넣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 F0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하고 몇 배 차이 나는지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산수가 많은 거지 절대 어렵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산수가 많은 거야. 돌림 힘은 선수가 많은 거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 가면 굉장히 산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요령은 여러 가지 요령이 있는데 오늘은 요령을 하는 게 아니야. 돌림 힘의 정의와 기본 문제 모양을 푸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됐어요? 선생님 답지가 없어서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계산해라. 나 시키지 말고. 근데 지금 눈빛이 나보러 하라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러지 말자. 됐니? 이거 더하면 얼마야? 5. 이거 얼마야? 15. 됐어요? 나누면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5야. 여기다 4분의 15 넣어보세요. 눈빛이 해주지. 눈빛이 해주지. 이런 문제는 정말 힘들어. 이런 문제는. 됐어요? 이런 문제는 진짜 정말 힘들어. 산수가 너무 많아. 문제 잠깐 보면 문제가 보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이고 길이가 3l인 균일한 막대 왼쪽 끝에 받침점에서 받치고 있고요. 오른쪽 끝에 실에 매달려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고요. 질량은 막대 위에 P점 안 잘린 거지? P와 Q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서 L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거래. 문제상에서 지금 여기까지 읽은 거야. 됐니?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모양입니다. 됐니? 근데 P점에서 질량이 2m일 P점에서 질량이 2m인 물체가 A에 정지돼 있대. 요쪽에 정지돼 있고 실에 막대 당기는 힘은 F0야. 잘 봐. 자, 기본적으로 봐. 지금 이 문제 잠깐만 해석하고 말게.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 자, 얘가 여기서 받침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여기에 있대.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이 물체 A에 의해서 이 아래쪽으로 돌림 힘이 작용하겠지. 그 다음에 요 막대가 있을 거 아니야. 요 막대가 M이라는 막대가 있겠지.
그럼 이 막대의 무게중심점이 LL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3L. 그러면 이쪽에 1.5에 되는 지점에서 이만큼으로 다시 뭐가 있겠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 있겠지. 근데 이 새끼가 지금 평형이란 말이야. 그럼 평형이면 여기서 잡고 있는 힘은 위쪽으로 잡고 있는 힘은 얘잖아. 얘가 돌린 힘. 됐어요? 얘가 F0래. 지금 이 문제가. 얘가 F0래. 얘가 F0래. 얘가 F0래. 됐습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 딱 봐도 더러운 게 얘가 F0인데 문제는 A를 Q에다 막대기를 놓았을 때는 그때 힘은 얼마냐라는 거잖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가 F0인데 얘가 이쪽으로 왔지만큼 EM으로 Q점까지 왔대. A'이라고 할게. A가 A' 자리로 옮겨왔단 말이야. 그때 이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아니야. 귀찮은 문제인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찮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됐니? F0는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만약 그렇게만 물어본다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아까 했잖아. 거리와 힘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거리가 가까워졌지. 힘은 에이 설마 그러지 마 진짜. 됐니? 거리가 가까워졌지. 힘은 안 해. 이씨. 나도 쫀심 있는 남자야. 알겠어? 됐어? 동! 고개 숙이고 있네. 선생님하고 눈이 맞췄는데. 그럴래? 가까워졌어. 힘이 커져 작아져?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어이가 없네. 얘 가까이 오면 힘은 얘한테 힘은 겁나 커지겠지? 아까 거리가 가까우면 힘은 커졌잖아. 그러면 얘가 받치는 힘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멀어졌지? 힘은 작아졌겠지? 그 정도는 물어보면 계산할 수 있어. 말해도 되는 거지. 계산 안 해도. 근데 이 문제는 계산을 하자면 귀찮아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너희들 눈빛을 보니 해야 되겠네. 와, 이 치사한 놈들 같으라고. 그러니까 F0 먼저 구해야 되겠지. 너무 귀찮은 문제야. 봐봐. 얼마나 귀찮은지 봐. 왜냐하면 현재 여기 있을 때 이 실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F0래. 그럼 이 F0는 뭐랑 같아야 돼? 얘가 이쪽으로 작용하는 돌림힘과 얘가 이쪽으로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랑 얘가 위쪽으로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F0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일단 이 F0하고 얘가 1이 왔을 때 F하고 몇 대 몇 차이냐고 묻는 거니까. 그럼 구하는 건 간단하지. 여기 L 있고 얘 중력이 얼마야? EM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얘가 받는 돌림힘 얼마가 돼야 돼? EMG. EMG. 그 다음에 얼마야? 거리가 L 더하기. 얘가 전체 3L이고 밀도가 일정하다니까 얘가 받는 중력은 이 가운데겠지. 1.5L이 될 거야 아마. 됐니? 그럼 얼마가 돼야 돼? mg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1.5. 1.5 맞죠? 1.5L이 돼야 되겠지. 요걸 됐니? 이게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 되겠지.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지. F0로. 됐니? 근데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3L이 돼야 되겠지. 얘는. 됐니? 그래서 F0 곱하기 3L이 돼야 되겠죠. 현재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 뭐 각항에 다 아무튼 정석대로 풀자고. 왜냐면 내가 지금 뭐 지우려고 그랬는데. 그럼 얘 더하고 얘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3.5L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근데 얘를 뭘로 나누면 되겠어?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더하니까 3.5 mgL은 얘 넘어왔으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어? 소수 나오네. 3L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요게 지금 얼마가 돼야 돼? F0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근데 이 F0만 묻는 게 아니라 이 F0일 때 그러면 볼 것도 별로 없는데 여기서 얘가 1이 옮겨왔죠? 1이 옮겨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얘는 그대로 있고 요거 지울게. 얘는 그대로 있고 얘만 변할 거 아니야. 2mgl이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얼마가 돼야 돼? 4mgl로 얘만 바뀌었겠지. 얘만. 됐어요? 얘는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1.5 mgl로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됐죠? 그러면 이 값은 f 프라임 곱하기 어차피 이 거리도 3L로 그 사이 똑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니? 3L로 그대로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얘하고 B는 몇 대 몇이냐 계산해 달라는 거지. 얘 넘기고 얘 넘겨서 B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다만 뭐한 문제야? 산수가 많아서 좀 더티한 문제가 돼야 되겠지. 됐니? 됐어? 그러니까 돌림 힘은 결국엔 뭐 찾는 거야? 힘 찾아서 얘가 어느 쪽으로 돌림 힘이 발생하는지만 찾는 문제란 말이야. 굉장히 쉬운 문제야. 물론 여기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들도 있어. 굉장히 높이까지도 갈 수 있어. 막 여러 가지 형태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기본일 때. 자, 봅시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